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도가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총무님이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매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좀 이런 부분 좀 빼달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미리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더 해주십시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을 할 테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의 직원한테도 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너 쉬게끔 해주겠다.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이게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능하면 좀 이게 다 편차가 틀리지 않습니까? 앞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선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이 강사님 보고 3년 과정 끊었는데 강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이 아비 버리지 말라고 아비한테 자기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뭐 자격증을 따건 못 따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오셨듯이 저도 여러분 보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느끼는 게 조금씩 차이는 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공통된 입장으로 총무님이 계시니까 총무님 통해서 어떤 부분을 전달해 주십시오. 학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불필요하거나 뭐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학원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돈 내죠? 그럼 그거에서 학원에서 얼마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학원도 여러분들이 낸 돈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저도 학원에 아무런 입장을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왜? 학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일개 그냥 계약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요구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견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자거든요.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갑행세를 해야죠. 이제 나는 대로.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레기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간단한 개념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고도 여러분들이 힘드신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은 딱 보는 순간에 한눈에 싹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리된 게 있구나. 아까 288, 144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24도 있고, 21도 있고, 18kV도 있고. 이제 한번 봤으니까, 그 다음에 피레기 전격전압 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피레기 설치, 거리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 이번에 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피레기는 뭐다? 항상 내습하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기기 자체의 저렴만으로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대지로 방전시켜서 기기를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뭐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냐 이거죠. 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전압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내용이 더 좋죠. 기기 자체의 저렴 강도만으로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걸 저감시켜가지고 어떤 이상전압의 크기를 저감시켜서 기기를 보호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르고 다른데 이거 딱 쓰면은 기기 자체의 저렴 강도만으로는 견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거 하나 들어가니까 조금 더 유식해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죠. 모선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스요. 한 글자만 더 얘기해줘서 그랬더니 부스 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노력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부분을 보시게 될 거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피레기를 그릴 때 보면 그림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림이 있는데 피레기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 같은 걸 설명할 때. 그리고 여기 변압기가 있고. 하지만 이제 피레기의 그 설치 위치라든가 진입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피레기가 이쪽에 있고 변압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그려주셔야 되는데 제한전압만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리고요. 제한전압 쪽으로 했을 때 그 외쪽은 전부 다 변압기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제 그리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또 피레기 제한전압 딸 때 여기도 놓고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딱 정답이라고 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파두장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걸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파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 진행파를 그리고자 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좀, 매칭이 쉬우니까 그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좌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따지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 중요한 건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고스톱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포카는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잘못 돌리면 한 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잘못 적으면 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리는 건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동작 책무 보시면 됩니다. 속리 차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전격전압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전격전압 생각나시나요? 3, 4, 5 얼마? 예? 288, 154, 144, 22, 24, 22.9, 20이라고 18kV. 자, 근데 전격전압 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알파, 베타, V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1.1분의 1.4 해가지고 하나 더 써주시고, 왜? 다 알파, 베타, VM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발성배전 했던 사람은. 근데 뭔가 하나라도 더 보여줘야 되니까, 1.1분의 1.4 해가지고 하나 딱 띄워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VM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격전압 표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는 뭐라고요? 접촉에서 베타는 뭐라고요? 여유도. 접촉에서는 뭐라고요? 아까 보면 고장 중 건전상의 최대 대지전압이고 최대 성간전압을 나눈 거다. 이렇게 고장 중이냐, 아까 고장 전이냐,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비접촉에는 여기서 1.1분의 1.4. 그래서 우리는 유효접촉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썼죠. 이렇게 더 1.1분의 1.4하고 0.8분의 1.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답안지를 좀 더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나왔냐? 288이 144가 어떻게 나왔냐? 22.9가 어떻게 나왔냐? 이것도 써주시고요. 아까 거하고 틀리죠. 답안지가 딱 보기에도 훨씬 더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보기에.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가. 피레기 제한전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수식이 딱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됐죠? 제한전압 같은 거 할 때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도 많이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전압에서 아까하고 또 다 똑같죠. 근데 여기 부분만 어떻게 한다고요? Z1, Z2였지 않습니까? 이 밑에 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의 Z1의 IA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 수식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수식이 나오게 된 이 부분은 뭐라고요? 2가 되는 전압이니까 Z2 플러스 Z1분의 2가 되는 전압이니까 2Z2고, 그 다음에 입사파에 대해서 빠지는 거죠. 아까 제가 1이라고 했는데 1이 아니라 2i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Z1 플러스 Z2분의 Z2, Z1이었죠. Z2 플러스 Z1은 그냥 나가니까 놔뒀고, Z1, Z2인데, 예? Z2가 여기 있으니까 Z1만 나갔고, 여기서 2가 있으니까 2분의 1 해줘야지 맞는다고요. 그렇게 외워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공식 망년전류 세 가지 있다고요. 2.5카, 5카, 10카.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조건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죠. 어디다가. 2.5카는 배전솔로나, 5카는 좀 더 중요한데, 3000kV 이하. 그리고 10카는 발전소나, 아니면 154 이상이나, 아니면 용량이 큰 데라든가, 아니면 피레기가, 뇌가 잘 치는 곳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적용 시 고려사항.
피레기 설치 위치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V분의 ESL. 아까 뭐 U, 뭐 S 이렇게 써놨죠? 그런 수식 쓰시지 말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수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두준도 85, 65, 45, 20. 이거하고 제가 아까 표로 적어준 거하고 어떤 게 더 잘 보이나요? 표가 낫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하라. 표로 자꾸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뭐 무한대모선도 1, 2, 3, 4 쓰라고 했죠?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두 줄로 쓰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1, 2, 3, 4로 쪼개서 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쪼개시라고요. 눈에 잘 보이게. 쪼개주시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 쓰고, 예, 피레기 접속용 도체 굵기, 뭐, 덱스케아 나옵니다. 나중에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가지고. 피레기 구비 조건, 재충상 방송 내 키워드만 나오면 쓸 거고요. 피레기 구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10점 나옵니다. 그럼 피레기가 뭐냐? 구비 조건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재충상 방송에 6글자 쓰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몇 줄을 채워야 된다고요? 한 페이지가 21줄입니다. 그럼 문제 2줄 쓰죠? 그리고 답 1줄 쓰죠? 그럼 어떻게 3줄 나갔죠? 그리고 밑에 끝을 써야죠? 그럼 4줄 나갔죠? 그러면 몇 개 남았냐? 한 17개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17줄을 써야 되는데, 재충상 방선 내봐야지. 피레기 구비 조건 하나 쓰고, 재충상 방선 나면 6줄이니까 7줄이니까 10줄이 남습니다. 10줄을 뭘 쓸 거냐, 그죠? 피레기가 뭐다? 피레기 뭐다 해주고, 피레기 그림을 해주고, 피레기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거기서 피레기 구비 조건은 뭐가 있고, 간단하게라도 써주셔야 된다고요. 피레기 종류는 뭐 아까처럼 갭 타입 있고, 갭리스 타입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잠깐은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용어는. 그리고 주된 테마는 요거다 이거죠. 요거에 관련된 부분, 피레기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거, 아까 뭐 ET는 EA 플러스 2분의 VSL이라든가 아니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이게 주고, 그 다음에 이 피레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안다. 피레기 설치 위치, 피레기 전격전압이 멀마고, 이런 것들도 상황에 대해서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이게 빠지면 뭐라고요? 단팥빵에 팥이 빠졌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게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앞뒤에 그게 있다고요.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목차를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목차가 그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겁니다.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목차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은근슬쩍. 근데 좀 틀린 게 얘가 뒤에 있는 게 막 앞으로 와 있고도 좀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서의 순서대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봐주시면 나중에 기본서를 볼 때도 좀 더 도움은 되실 겁니다. 송전용 피레기. 그러면 이제 송전용 피레기는 뭐가 틀리냐? 똑같습니다. 근데 송전선로 쪽에 달려있다 보니까 이 피레기가 아까처럼 일반적인 피레기는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없고, 이런데 얘 같은 경우는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새가 쪼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번개가 직접적으로 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방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자하고 옆에서 같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애자가 터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 같은 것도 그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갭 타이밍이 있고, 갭 리스 타이밍이 있다. 동작 원리 해가지고 똑같이 돼 있죠. 송전용 피레기도 피레기 동작 원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구조는 어떻게 되냐? 갭 타입이 있고, 갭 리스 타입이 있다. 그 두 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피레기 구비 조건은 뭐라고요? 이 구비 조건, 여기 보시면 구비 조건은 재충상 방송 내에서 좀 틀려집니다. 왜냐면 송전용 피레기 재충상 방송내를 쓰고 나서 또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왜? 이건 송전용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고 아까는 일반용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양이 틀리다는 얘기죠. 특이사항이. 자, 벌써 보시면 어떻게 되죠? 송전용 피레기는 이 애자의 옆에 피레기 유닛을 달아가지고 직력캡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주고, 저번에 신민수 씨였네? 잠깐만, 생각해. 표민수였네? 네, 표민수 씨가 철탑에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왼쪽에는, 뭐였죠? 초환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초환처럼 생겼는데, 이게 초환입니까? 초각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아킹링 해가지고 막 헷갈리면서. 그때 그 옆에 달려있던 게, 이게 송전선에 쓰고 있는 피레기 사진입니다. 해가지고 답장 주시면서 이 피레기에 대한 전격전압 계산 방법 해가지고 다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애자에 대한 뭡니까? 그 개수 선정 방법 해가지고 애연 충절 갭을 오진 해가지고 정유심 씨가 열심히 거기다 다 답을 달아주시고요. 지금 여기
저희 쪽에 지금 기본반에 이제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카톡을 해가지고 계속 날라오고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도 카톡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이게 좀 힘들었다고 해서 딱 보내면 또 거기서 다른 분이 답장을 주십니다. 아, 그건 그랬군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하나하나 더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도 받으시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도 때도 올려가지고 일하는데 예? 아, 이것도 뭘 이렇게 자꾸 올리고 있어 이렇게 예?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뭐 일하는 게 제가 야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뭐 밤에 와서도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구비 조건이 틀립니다. 피뢰기, 일반적인 피뢰기 구비 조건하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송전용 피뢰기는 애자 사이에 달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 견디는 부분이 좀 틀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에 적합할 것, 기존 철탑에 쉽게 부착 가능할 것, 유지보수가 용이할 것, 그리고 뭐 피뢰기 유닛은 설치 및 부하 운전 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제트에는 요소는 밀봉될 것, 방화병 동작에서 폭발을 방지할 것. 좀 틀리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송전용 피뢰기라고만 해서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덜 하거든요. 거의 뭐 피뢰기 구비 조건 해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계속 중점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지만 됩니다. 비빔밥 먹으면서 고추장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겨자도 가져가서 먹나요? 그건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카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나 틀리면 되죠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맞힐 거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 놓쳤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왜? 열세 문제 있거든요. 열세 문제는 10문제만 쓰시면 되고 6문제 있거든요. 6문제 중에 4문제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이번에는 행복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쓸 게 많은데요. 네. 자기가 봤던 게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복한 고민이고 쓸 게 없는 겁니다. 6문제가 있는데 한 2문제는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 2문제는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든 4문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니까 힘드는 거죠. 그 짜내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을 쓰시면서 했던 그 방식대로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 기능. 송전용 피뢰기와 아킹온 간의 절연점. 이번에 얘기했죠. 송전용 피뢰기하고 아킹온하고 같이 달려있다고 지금. 사진을 보셨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직렬캡을 조정하고 아킹온의 50에서 60% 정도로 해서 직렬캡을 조정을 해라. 송유 차단 능력도 보시면은 빨리 차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전압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 이번에 이제 사진을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와닿으실 겁니다. 사진 안 봤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와닿지가 않으셨을 텐데 방폭 성능이 있어야 되고 기계적 강도 있어야 되고 내구성 있어야 되고 작업의 편리성 있어야 되고 이게 아까 보시면은 적용 시 고려사항이 아까 구비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구비 조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풀어서 쓰실 수가 있고 향후 전망 사실상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도 썼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점차 설치가 되고 있다. 왜냐면 아킹온 하나만 가지고는 그 전체적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송전용 피뢰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언밸런스 해서 한쪽을 이제 불평행절연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주셨죠. 자, 피뢰기 전격전압. 전격전압을 다른 말로 상형주파, 허용, 반자전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격전압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 줄로 송유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사용주파수의 교류전압 시료치. 어렵네요, 참. 근데 중요한 건 송유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상용주파수라는 거. 상용주파수의 시료치라는 거. 이런 정도. 근데 당연히 이제 전격전압이니까 최고 부분이겠지, 최고. 그런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림 그리면은 아까 제한전압이나 전격전압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어떻게 파두
진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올 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낫더라 이거죠.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속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계속 흐른다는 개념으로 속류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이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피레기 쪽에서는 뭔가 이게 치고 들어온다는 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파두장, 파미장에 대한 그 충격파형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뭐든지.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으신데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레기 전격전압 결정식 고려사항. 아까 지속성 이상전압, 절연강도, 절연협조, 뭐 이제 구조 등에 대해서 보라고 얘기했죠. 여기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전격전압 결정에서 아까 피레기 전격전압 결정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피레기 전격전압 결정. 예, 1.1분의 1.4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VM 하고, 표에서 찾아서 하고, 이렇게. 왜냐면, 알파, 베타, VM 하나 정도밖에 잘 안 쓰시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표 정도 찾는데, 먼저 눈에 확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딱 보면은 뭡니까? 딱 여자가 있어도 뭐 화장 아무리 예쁘게도 딱 벗고 나오면 딱 눈이 돌아갑니다. 예? 남자들 다 똑같이 하는 거. 뭔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죠. 다 똑같아도 뭔가 눈에 띄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적절하게 해주시면서 남들이 안 쓰는 것들을 써주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만 앞에다 쓰다 보면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면서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눈에 좀 띄게끔 잘 눈에 띄게끔 배치를. 알파, 베타, VM 나오죠? 그리고 접지계수 나오고 유효 접지계통이 뭔지 비유효 접지에서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여의도 같은 경우 아까 1.15, 1.1 나왔죠. 이렇게 다 나왔던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 설명식 이거 그냥 바로 나오실 수 있나요? EA는 ET는 Z1 플러스 Z2분의 2Z2 가로 열고 2I 마이너스 뭐였죠? 2분의 1 Z1 IA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Z1 플러스 Z2분의 2인데 2Z2였는데 그 부분이 빠진다고 분명히 들어오는 EI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안 보고서도 머릿속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개념이 잡힌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럼 그렇게 썼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변압계 절연강도는 피레기의 제한전압 플러스 피레기의 접지저항 전압 강하 이게 뭡니까? 투각값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투각값. 제한전압이 있고 여기서 접지저항 전압값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과값보다는 얘가 커야 된다니까 피레기 전격전압이 얼마입니까? 460 아닙니까? 근데 피레기 전격전압이 뭐라고요? 전격전압이 정의가? 정의. 조금 전에 얘기했죠.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최고 전압이라고요.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상형지파수의 최고 교류전압 시료치 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피레기가 뭔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최고로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한전압 플러스 접지저항 전압 강화 부분이 어떤 부분 보면은 전압 강화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겠죠. 전격전압보다는 전격전압보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절연협조라면서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절연협조에서 개통 내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 여기 보니까 피레기의 제한전압 있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있고 난 다음에 제한전압이 나온다고요. 충격이 방전되면서 내습한 충격 파형이 이만큼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작다고요. 이렇게 피레기로 빠지면서. 근데 뭐냐? 변압기는 그거보다도 크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860, 750, 650, 460에서 650이 변압기고요. 460이 피레기라는 얘기입니다. 수치하고 같이 개념으로. 제한전압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Z1이 있고 Z2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Z1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Z2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처럼 변압기를 그리게 되면은 뭔가 파도 진도가 들어오고 할 때 빠지는 걸 그릴 때는 그렇게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려주는데 요 제한전압 이 수식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오늘도 간단하게 그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뭐다? 진행파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설명하라. 그러면서 종단이 개방됐을 때, 종단이 접지됐을 때, 그리고 나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설명하라. 왜? 그걸 알아야지. 그거에서 지금 제한전압이 나오니까 여기도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수식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계수의 그 수식에서 뭡니까? 여기 부분만, 여기 IA라고 지금 더 들어갔죠. IA가. 다 똑같습니다. EI 플러스 ER은 ET. II 플러스 IR은 IT인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IA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단자 전압 강화만큼이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다 똑같죠? IA가 없네요. 자, 여기도 다 똑같죠? 여기에 이제 IA가 들어갔죠, 여기에. IA가 들어가면서 아까 그 봤던 수식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이 IA가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막 계산하면은 결국 요거만 나온다고요, 결국은. 요거만, 원래는. 근데 이 IA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뭡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거꾸로 해서 여기 올라갔다면서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Z1 플러스 Z2분의 Z1, Z2가 병렬로 보여진다면서요. 그게 단자 전압값만 묶으면 된다고요. 저희는 이 수식을 안 보고도 외워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림 하나로. 이 앞에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거. 요 수식은 몰라도 대충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맞지 않습니까? 이 앞에 뭐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알면 좋겠죠.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답은 써야죠, 답은. 요런 것들도 조금만 하면 씁니다. 진행파의 반사 2가 알면 제한전압은 그냥 거저 먹기죠. 근데 제한전압이 더 어렵죠. 더 헷갈리니까. IA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되더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면은 채점자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보이지 이거는 좀 자기네들도 서로 잘 안 보일 겁니다. 많이 안 했으니까. 결국은 뭐다? 요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요런 답안들은 한눈에 싹 보여지면은 여기 부분에서 요게 뭘 틀릴지언정 채점자들은 요런 거를 보죠. 형태로 맞춰서 썼는지만 보지 이게 뭐 틀렸는지 그거 언제 찾아보고 있습니까? 첨차 찾아보고 없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설명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몫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부분이 특이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되고 틀리지 말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한전압이 결정되는 조건 뭐냐 이거죠. 제한전압,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전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 이제. 얘는 출력입니다. 그럼 입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력이 있고 뭔가 전달함수가 있겠죠. 입력이 뭐냐 이거죠. 먼저 들어오는 전압. 그거에 파형하고 파고치. 출력 부분은 얘 특성이 있겠죠. 출력이 나가려면 전달함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전달함수가 뭡니까? 피레기 자체에 전압, 전류 같은 방전 특성이 뭐고 얘가 뭔가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아까 보셨던 거 제한전압 같은 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양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레기 전압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뭐 피보호기기 간의 거리 ET는 EA 플러스 2분의 VSL이겠죠? V분의 ESL.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럼 파도 진도가 있었죠. 파도 진도가 뭡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EA가 있었죠. ET가 있었죠. ET 자체는 그 자체 피레기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이 있었죠. L은 뭡니까? 기기가 있었죠. 그리고 중성전 접지 방식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레기 전격 전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전류가 틀려질 거라는 얘기죠. 진압 전류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유식하게 쓴 거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결정되는 인자하면서 아까 ET는 EA 플러스 2분의 VESL을 써가지고 그걸 풀어서 써주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채점자가 보기에 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써주고 이것까지 더 써주면 더 좋겠죠. 채점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안다고는 모릅니다. 채점자들로 들어갈 때 자기가 이런 쪽으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안지를 보고 쓰는데 답안지를 보고 쓰더라도 자기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란 얘기죠. 물론 이걸 다 알아서 쓰면 좋습니다. 이게 얘가 모범 답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내용을 써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형태는 똑같은 거니까 말을 어떻게 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똑같은 말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단 메커니즘. 요거하고 차단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참. 진상전류에선 제조모가 발생하고, 지상전류에선 제기전압이 현저히 나타나. 이때 기억나시나요? 아까 변압기, 아니, 차단기가 차단을 할 때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교류 차단기에서 차단을 할 땐 지상전류를 차단한다고 그랬죠. 지상전류를 차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차단한다니까 T0, T1, T2, T3, T4 하면서 막 왔다가 과도 진동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TRV라는 과도 회복 전압을 거쳐서 그다음 뭐라고요? RV, 리커버리, 회복 전압으로 넘어가더라. 재기 전압을 거쳐서. 그래서 지상전류에서는 재기 전압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진상전류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까 차단기 극간에 얘가 지금 EM이었고 우리는 마이너스 EM이 된다면서요. 변압기체가고 선로축하고. 그러면 2EM이 있으면서 얘가 그 2EM을 쫓아가기 위해서 과도 진동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EM, 3EM, 5EM, 7EM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된다고요? 제동현상이 없었을 때는 제조모가 발생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생각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차단기는 앞에, 뒤에 있다고요. 헷갈린다고요. 교류의 차단현상. 요건 뭐라고요? 딱 뒤에죠, 지상. 지상인데 뭐라고요? 전류의 0점 전에 차단을 하다 보니까 전류의 형태로 쫓아간다고요. 이렇게 전류의 형태로. 아크 전압이. 이게 전압입니다. 근데 전류의 형태로 쫓아간다고. 전류의 형태로. 요 전류의 요 0점으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0점으로 이렇게 형태로 쭉 쫓아가다. 그러면 제가 이거 3번만 그리라면서 3번만. 그것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3개만 그리세요. 하나, 둘, 3개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의 0점 전에 차단하니까 여기 T0고 전류 0점이 T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T2고 그 다음에 T3고 그 다음에 T4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전압으로 재기전압을 거쳐서 회복전압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어렵나요? 그리는 방법을 다 설명드렸는데 몇 번 그리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몇 개 쓰세요. 그리고 어디부터 그림 그리세요. 이 정도 그려줬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해드려도 안 됩니다. 왜? 직접 안 하시니까. 말로만 들으니까. 이건 직접 그려보셔야지만 됩니다. 직접 안 그려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 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건 아까 똑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아까 게 더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아크 전압이 돼서 왔다 갔다 하다 T4가 되니까 회복 전압이 뭐고 재기 전압이 뭐고 제조모가 뭐고 회로 차단이 왜 어려워졌다. 아까 보시면은 차단기 가혹 차단 조건 키워드 5가지가 뭐였죠? 예, 변압기는 뭐였죠? 변압기 단자 달라. 그렇죠. 변압기 단자 달라. 그 다음 탈은? 탈조 차단. 그 다음 여자전류 차단. 충전전류 차단. 근거리 고장시 차단. 다 차단인데 어렵다는 얘기. 여기 뭐라고요? 단락전류, 충전전류 차단은 입다 어려워졌다? 좀 이상하죠? 뎁다 어려워진다? 뭐예요? 예? 입다 어려워.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라고요, 제가. 단락전류의 차단. 뭐라고요? 그건 지상전류라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단락전류의 차단 똑같이 교류 차단기처럼 똑같은 지상전류라고요. 그 다음 단락전류는 큰 전류 차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좀 작은 전류가 나온다고요. 그 작은 전류가 뭐였죠? 바로 여자전류 차단이었죠. 단락전류 다음에. 여자전류가 나왔나요? 충전전류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전류 나오고 충전전류 나왔는데, 여기는 좀 순서가 또 틀리네요? 예? 그리고 충전전류 나오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아까 직류분 나왔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따라서 보시면 됐는데, 일단 단락전류는 딱 보시면, 똑같은 지상전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형태가, 단락전류라는 게 전류만 크지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죠. 앞에서 교류 차단 메커니즘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충전전류 차단, 아까처럼 제조모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은 앞에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방지대책, 충전전류 차단할 때는 뭡니까? 차단 속도를 신속하게. 충전이 돼 있으니까 중성점을 임피던스 접지계통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렬회선을 설치해줘야 되고. 요 그림이 이제 생각나시죠, 요거? 근데 여기 앞에 항상 요 차단기로 해가지고 여기 변압기 측, 선로 측 차단.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여기 좀 부족한 게 그게 있죠. 3579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무브와 여자 전류의 차단.
이것들은 좀 힘든데, 여기, 여자 전류는 작죠? 근데 소력이 큰 대용량의 타력형 고속 차단기 등으로 차단하게 되면 전류 0점으로 통과하기 전에, 아까 보면 전류 0점 통과하기 전에 차단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그러다 보면 여기 커렌트 초핑처럼 해가지고 얘가 튀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제 초핑입니다. 끊어지면서 뭔가 크게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죠? 근데 그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전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전압이. 초핑이라는 게 끊어지는 게 초핑이거든요. 초핑이라고 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큰 전압이 발생되는데 그 전압에 의해서 차단기가 차단을 못 해주는 겁니다. 전압이 있다 보니까 걸려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압이 안 걸려 있으면은 천천히 차단해 주는 겁니다. 얘는 오히려 빨리 차단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달러기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기로 차단을 천천히 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큰 전류 변화라고 큰 인덕턴스 때문에 큰 서지가 발생한다. 크게 초핑 현상 때문에 크게 나타난다면서요, 빠르게.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L을 병렬로 연결해서 그거를 없애주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전압이 발생됐는데 그 전압이 어떻게 발생된다? 사실 옛날에 이것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2분의 1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보시면 교류이기 때문에 얘가 반파마다 얘가 돌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 Li 자승이 나온다고 수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식을 이제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거를 뭐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냥 2분의 1 Li 자승이라고 그냥 애우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을 나눠서 네? 면적을 2로 나눠서 2분의 1이 나온다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그러니까 교류의 반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2분의 1 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딱 평균하다 보면 반으로 해야 되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LI 자성이라는 결국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여기 보시면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입니다. 여기도 다 에너지. 에너지가 이렇게 최대가 된다. 근데 최대가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2분의 1이 됐고 그걸 다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뭡니까? 병콘피 뭐 이렇게 단콘피로 그때 외웠었는데 단콘피. 신병지 단콘피 신속하게 차단하고 여기 나중에 보시면 신중병 단콘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막 무식하게 외울 때. 신속하게 차단하고 중성점을 하고 신중병 병렬을 설치하고 단콘피는 뭡니까? 달로기로 차단하고 콘덴서를 접속하고 피레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신중병 단콘피로 옛날에 제가 외웠었거든요. 딱 보니까 이제 그게 딱 보여지네. 제가 봤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속도 제페르신. 보니까 고속도 제페르신 아까처럼 C성분에서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방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리액터를 단다. 직류 차단 또 나오죠. 직류 차단은 정률 0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이스피드 차단기나 아니면 바리스터. 바리스터는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바리스터를 옛날에 샀었는데 사면서 이 바리스터가 뭔가 한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마그네트 콘택터가요. 오픈을 하다 보면 전압이 보통 100볼트죠. 근데 얘가 한 300볼트 이상 뭐 한 1500볼트 이렇게 뜁니다. 얘가 이제 개폐 시의 과도 특성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얘가 채터링 현상에서 드르륵 떠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리스터를 달아줍니다. 보조 릴레 같은 게 이게 안 좋은 경우 그게 하는 역할을 딱 봤더니 얘는 양단에 다이오드를 양쪽 거를 다 달아주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다이오드를 달아두고 반대쪽으로도 다이오드를 달아줘가지고 이쪽으로 갈 때도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갈 때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이제 채터링이 일어나면서 뭔가 그 현상들이 이쪽으로 뭐 교류니까 반파마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잡아주고 저쪽으로도 가는 걸 잡아주는 게 이제 바리스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봤던 게 이제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봤던 게 이제 항복전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항복전압이 뭐야 그랬더니 항복할 때 뭐 전압을 들고 하나? 했더니 이제 뒤에 항복한다는 건 뒤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로 가는 부분은 그냥 항복전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 항복전압이 크면 클수록 더 튼튼하게 견딘다 뭐 그렇게 뭐 650V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잠깐 본 적은 있는데 그거하고 발성배제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인터넷으로 그냥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냥 자기가 찾아봤으니까 머릿속에 좀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때 해가지고 이런 바리스타를 찾았었는데, 바리스타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증류를 차단하다 보면은 어떤 크기가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 크기가 큰 부분은 양쪽에서 뭔가 할 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스타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은 이해가 안 되니까. 바리스타가 뭔지도 모르는데 에우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각 차단기 현상들. 아까 얘기했죠. 소원리가 어떻게 되냐. 5가지 소원리.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공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로 불어서 소화하는 거는. 불 붙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잘 타죠? 예? 근데 센 불을 불면은 꺼집니다. 왜냐면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연소가 뭐라고 그랬죠? 예? 예. 산소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요. 예? 가열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불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공기를 없애줘가지고 얘가 줄어들게 하는 건데, 공기를 잘못 부르면 더 잘 타죠. 예? 이런 부분이죠. 자기 차단기는 아까처럼 소화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이렇게 뒤틀려지는 겁니다. 그 아크를 자기에서 옆으로 틀어주면서, 종축으로 틀어주면서 그 정기적인 거리를 길게 해주는 겁니다. 그 예자처럼. 근데 V12도 사실 그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끝날 때가 됐다고 지금 자기가 그러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자, 진공 차단기. 아크를 진공으로 흡입한다. 그러면 진공 차단기 할 때는 무슨 법칙이 나온다? 파센의 법칙. 파센의 법칙 딱 하면 뭔다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여기가 전압입니다. 여기 압력입니다. 압력이 1일 때, 요거는 압력이 증가됐을 때 10의 1승,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진공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진공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100kV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압력을 세게 주면은, 소호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여기 부분이 뭡니까? 여기서 하는 게 바로 방전등입니다, 방전등. 여러분 보시는 방전등 있죠? 방전등 영역이고, 여기는 또 영역들이 또 틀려지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건축 전개하면서 보면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쪽은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좀 알아두면 다른 데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스 차단기, 가스를 불어넣어준다 이거죠. SP6 가스를.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얘가 끝내라고 하니까 끝내야 되겠죠. 차단기 가혹 차단.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라고 해도. 여기 연결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거 못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765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미 여러 번 설명했는데 딱 외우셔야 될 게 5가지라고요. 뭐? 변탈, 여충군, 변압기, 단자, 단락, 탈조 차단식. 탈조가 뭐라고요?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니까 뭡니까? 떨어져 나갈 때는 뭔가 큰 사고가 났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뭔가 당겨지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자 전류 차단은 작다고 그랬죠? 충전 전류 차단도 충전 전류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뭡니까? 얘가 진상이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자세히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보는 것들이 뭐 전류가 크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전압에 대한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차단기 극간의 간격에서 전압에 의해서 다시 얘가 재조모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요. 극간 간격을 견디지 못하고. 근거리 고장 시도 삼각파이에서. 자, SLF라고 되죠? 쇼트 라인 폴트. 예. 변압기 단자 단락은 여기 보시면 단자 단락하게 되면 당연히 2차 측 단자 단락 났으니까 큰 사고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제 고유 주파수의 전기 진동이 생겨서 재기전압 상승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뭡니까? 전압이죠.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제가 전류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다 전압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하기 쉽게끔 전압 부분이 높은 게 전류 부분이 높은 게 있고요. 전류 부분이 작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쓰시라고 처음에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 그거는 답안지를 쓰는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그 관점에서 설명드린 거고 전부 다는 전압이라고요. 무조건. 탈초 차단은
높은 회복 전압에서 차단이 완료되지 않는, 얘도 전압이죠. 지금 얘기는 했지만 여자 전류 차단할 때 뭐라고요?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고요. 다 전압이죠. 그다음에 아까 거기서 이제 제가 빼놨습니다. 초핑 현상이 일어난다. 초핑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2분의 1 LI 자승 해가지고 나왔죠. 단콤피, 예? 생각나시나요? 단콤피, 여자 전류는 여단콤피. 아, 여단에서는 뭐 콤피를 한다. 뭐 이렇게 여단콤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자 전류 차단 여단콤피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여자 전류 단콤피, 달로기로 차단한다. 콘덴서를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한다. 여단콤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제 2분의 1 LI 자생할 때 뭡니까? 리액터를 설치하고 여기가 이건데, 이 콘덴서를 설치하는 게 바로 요거죠. 콘덴서를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상전압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식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2분의 1 VM은 여기에 2분의 1 VM은 여기에 2분의 1 LI 자승에 여기에 2분의 1 부분이 들어간다. 제가 이제 2분의 1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의 1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더하니까 여기 2배를 해주니까 여기 자승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면서 이게 나눠지면서 가더라. 2분의 1 L, 10분의 L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사실 이 병렬 회로가 그려진 상태에서 이걸 그려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최대 이상전압은 2배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때 아까 보시면 이제 지상전류 차단할 때는 어떻게 됐죠? 투입서지, 개폐서지 할 때는 어떻게 됐죠? 2배밖에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아까 많이 됐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방서지. 예? 개방서지죠.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3579로 갔던 부분은 또 뭐였죠? 진상전류 차단할 때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 그 두 개의 케이스를 보면 아니고서는 다 작더라. 충전전류 차단입니다. 충전전류 진상전류인데 뭐라고요? 제기전압이 낮아서 아크가 쉽게 깨진다. 하지만 뭐라고요? 충전전류 차단했을 때는 아까 진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3579로 가다가 예? 어떻게 됩니까? 커졌죠? 제조모를 일으켜서 예? 높은 제조모 때문에 이상전압을 발산한다. 그래서 뭡니까? 3~5배, 3배에서 5배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도 전압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병콤피. 아까 여단콤피였고 신중병이라고 그랬죠. 신중병. 예? 충신, 중병. 충신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병이 일어났다고 하고 뭐 도망간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예? 충신, 중병.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삼국사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한국사 쪽에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여단 콤피 다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단이 출발하고 뭐 충신이 뭐 어떻게 된다, 중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충신, 중병, 충전전류 차단할 때 뭐 그냥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어떻게 하면 변탈 여충군 한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그냥 다 외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안 외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외워놓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외워주시면 또 틀려지겠죠? 변탈여충 근이 나와야 되겠죠? 근거리 고장시. 근데 요건 수킬로미터입니다. 수킬로미터. 한 2~3km? 뭐 5~6km? 그럼 그 사이에서는 전압이 별로 안 높습니다. V는 IR이니까. R값이 작지 않습니까, 일단. R값이 작으니까 전압이 안 높아야 되는데 뭐라고? 여기 삼각파가 흐릅니다. 삼각파가. 여기 보시면 차단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여기 보시면 발전소에서 설치된 차단기입니다. 항상 송전선 근거리 차단인데 발전소에서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발전소에 있는 차단기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단락 고장을 차단하는 경우 차단기에 가장 가까운 고장일 때보다 단락 전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기전압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차단이 곤란하다. 이때는 삼각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파가 왕복 진동에서 전압 상승률이 높아서 여기 보시면 L 있고 C 있고 C 있고 L 있는데 요걸 딱 투입하면 L1, L 뭐 이것도 뭐 보시면 어렵진 않는데 이 제기전압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 또 못 쓸 겁니다. 이 수식은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기전압만 25점짜리를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미친 척하고 옛날에 근거리 고장시를 설명하죠. 그러면 이 수식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런 데는 저렴협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저렴협조 이미
오늘만 해도 뭐 3-4번 했을 겁니다. 절연협조. 다음 시간엔 절연협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